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꼭 보세요. 싸늘한 새벽 공기가 아직 잠에서 덜 깬 도시를 짓눌렀다. 낡은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 302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집 안에는 고요한 정막을 깨고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곱게 늙은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움푹 팬 눈은 밤새도록 울었음을 증명하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 쥔 것은 빛바랜 가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앳된 얼굴의 두 아이.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현재 그녀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더욱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내 새끼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그녀의 이름은 박순영, 68세.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인이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꿋꿋하게 삶을 지탱해왔다. 자식들은 반듯하게 자라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이제는 번듯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순영은 그런 자식들을 보며 힘든 세월을 보상받는 듯 행복했다. 이제는 늙고 병들어 힘겨운 몸이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홀로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잔인했다. 얼마 전 순영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말기암. 그것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였다. 의사는 길어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순영은 넋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괴롭힌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안 돼, 절대로 내 새끼들 인생에 짐이 되면 안 돼.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품에 안았다. 사진 속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 속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듯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그것이 그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큰딸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혜는 또 부러지는 성격에 엄마를 살뜰하게 챙기는 딸이었다. 순영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너희들 걱정할까봐 그렇지. 엄마는 끄떡없다. 정말이세요? 혹시라도 아프시면 꼭 말씀하셔야 해요. 저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에 순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따뜻한 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순영은 완벽하게 병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알았다, 알았어.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 너희들 일이나 신경 써. 바쁘잖아. 순영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화제를 돌렸다. 지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순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딸을 속여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며칠 후 순영은 동네 병원을 찾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말기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밖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순영은 망연자실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영은 문득 길가에 버려진 폐지를 모으는 노인을 보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미래의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늙고 병들어 자식들에게 버려진 채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순영은 더욱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은 점점 깊어져 갔고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순영을 덮쳐왔다. 순영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기침은 잦아졌으며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순영은 필사적으로 건강한 척 연기했다. 자식들 앞에서 더욱 밝게 웃고 일부러 활기찬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딸 지혜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엄마의 야윈 얼굴, 잦아진 기침, 밥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 지혜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자꾸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지혜는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영은 또 다시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뭘 그런 걱정을 해. 엄마는 건강해.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늙으면 병도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 괜찮다니까. 괜히 돈 아깝게. 너희들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엄마는 집에서 쉬면 돼. 순영은 단호하게 병원 가는 것을 거부했다. 지혜는 더욱 불안해졌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혜는 동생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엄마가 이상해. 자꾸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은 절대 안 가시려고 해. 혹시 너도 느낀 거 없어?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요즘 엄마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고. 누나, 우리 몰래 엄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어때? 지혜와 지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엄마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혜와 지우는 순영을 속여 병원에 데려갔다. 건강검진을 핑계로 순영을 병원에 가게 한 것이다. 순영은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자식들의 설득에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순영은 말기암이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암이 뼈까지 전이되어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의사는 암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밖에. 지혜와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엄마에게 말기암이라니. 그것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라니.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순영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하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지혜와 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순영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할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영은 식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저녁 차려놨어요.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지혜는 더욱 불안해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방 안, 순영은 침대에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지혜는 울먹이며 순영에게 다가갔다. 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순영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지혜는 숨을 멈췄다. 짐이 된다니?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짐이라니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시잖아요. 저희한테 짐이 될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싫어.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순영은 숨 막히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혜는 엄마의 진심을 깨달았다. 엄마는 병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짐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저희 인생의 전부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요? 어머니,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지혜는 무릎을 꿇고 순영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뜨거운 눈물이 순영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순영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혜야, 내 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희들한테 너무 큰 짐을 지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짐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를 돌보는 건 저희의 당연한 의무이자 행복이에요.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지혜의 진심 어린 말에 순영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홀로 감당해왔던 고통과 불안, 절망감들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순영은 지혜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순영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병을 이야기했고 그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지혜와 지우는 번갈아 가며 순영을 간호했고 최선을 다해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순영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텅 비었던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고 조용했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순영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순영을 괴롭혔고 통증은 점점 심해져 그녀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순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순영은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순영은 지혜와 지훈을 침대 곁으로 불렀다.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새끼들 이제 엄마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너희들 덕분에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게 됐어. 지혜와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영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을 뿐이었다. 엄마 사랑해요. 저희 곁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혜는 흐느끼며 말했다. 순영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순영의 마지막 모습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안하게 잠든 사람처럼. 순영의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순영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의 따뜻했던 마음과 헌신적인 삶을 기렸다. 지혜와 지우는 슬픔을 억누르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지혜와 지우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순영의 집을 찾았다. 낡은 앨범, 빛바랜 편지, 손때 묻은 성경책, 순영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들을 보며 지혜와 지우는 다시 한 번 눈물을 쏟았다. 그러던 중 지혜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과 순영의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지혜, 지훈에게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나는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너희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너희들을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너희들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이 된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었을까봐 걱정했지만 이제는 안다. 너희들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다. 너희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너희들을 항상 응원할게. 너희 엄마, 박순영이. 편지를 읽는 동안 지혜와 지우는 펑펑 울었다. 엄마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순영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자식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와 지우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마치 순영이 그랬던 것처럼.